1960년대는 자동차 경주와 레이싱 크로노그래프의 전성기였습니다. 스피드마스터나 데이토나, 카레라를 비롯해서 김생활 씨가 좋아하고 많은 시청자분들도 좋아하시는 수많은 아이코닉한 크로노그래프들이 1960년대에 등장했습니다. 폴리몬의 데이토나나 니나린트의 컴팩스 같은 잊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진 시계들도 시계 팬들의 마음 안에 전설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60년대의 레이싱 시계 디자인이 지금도 살아남아서 수많은 시계회사들의 제품에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드레시한 크로노그래프 아니면 다이버 시계에 집중해왔던 스코보 안데르센이 60년대풍의 레이싱 크로노그래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미 경쟁자들이 포화 상태에 이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절묘하게 위치 선정을 해냈습니다. 다른 마이크로 브랜드들의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들이 좋은 사이즈와 디자인에 비해 퀄리티나 스펙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경우가 많았는데요. 스코보 안데르센의 신제품은 이들에 비해서는 다행히 한 발 더 진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계 유리로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한 것이라던가 100m 방수 성능의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혜택한 것이라던가 푸시 버튼이 있는 실체감 있는 클래스프를 채택한 것에서 그런 장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쿼츠 크로노그래프들은 무브먼트를 시계에 비해 지나치게 작은 걸 쓰는 경우가 많아서 서브 다이얼이 중앙에 지나치게 몰려있다는 느낌이 드는 제품들도 많은데요. 이 시계는 6S20이라는 사이즈가 큰 무브먼트를 채택했습니다. 덕분에 서브 다이얼이 비례에 맞게 널찍널찍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초당 4번으로 나눠서 움직이는 대바늘도 제법 기계식 크로노그래프의 움직임을 그럴듯하게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 시계는 사이즈도 틈새를 노렸다는 게 느껴집니다. 주로 38mm나 39mm대의 다소 작은 사이즈를 공략하는 여타의 마이크로 브랜드나 42mm 이상의 큰 사이즈를 주로 공략하는 대기업들 사이에서 스코보 안데르센은 40mm라는 의외로 비어있는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스토어의 출시 이벤트를 통해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는 네이버에서 편리하게 주문하실 수 있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배송은 덴마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때 관부가세가 붙는다는 점, 지금 주문을 모아서 11월 초부터 배송이 시작되는 선주문 상품이어서 주문 이후에 기다리셔야 하는 시간이 꽤 있다는 점은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랙 다이얼과 화이트 다이얼 두 가지 변형이 있습니다. 블랙 다이얼은 사틴 블랙 정도의 질감으로 표현할 수 있겠고요. 화이트 다이얼은 완전히 깨끗한 흰색이라기보다는 펄 화이트와 크림 사이 어딘가의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면 60년대 크로노그래프 중에서 어느 하나를 똑같이 갖고 오기보다는 시대를 대표하는 여러 아이콘들을 골고루 참고했습니다. 가령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조합이 풍기는 분위기는 데이토나를 연상시키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이얼과 타키미터 베젤만 보면 오히려 스피드마스터와 더 가깝다고 느끼실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핸즈나 인덱스의 모양에 집중했을 때는 호이어의 시계들을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이얼의 디자인의 경우에는 구분의 의미가 사실 크지는 않은 게 이 시절의 어지간한 스위스 크로노그래프 시계 다이얼은 다 싱어라는 한 회사에서 제작했을 겁니다. 3시 방향의 서브 다이얼에 오렌지색의 장식을 사용한 건 사실 60년대 디자인이 아니라 70년대의 오타비아 오렌지 보이를 참고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핸즈나 다이얼의 다른 부분에 오렌지색을 집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오렌지 보이와의 차이점이네요. 프린트의 글씨체나 사이즈 같은 건 60년대로부터 가져왔다기보다는 스코보 안데르센 고유의 느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실측해 보니까 케이스 직경은 40.7mm 정도가 되고요. 러그트 러그의 길이는 48mm가 나옵니다. 도명의 시계 유리를 포함한 두께는 12.5mm에 김생활 씨 17cm 손목 둘레에 맞게 브레이슬릿의 길이를 줄인 다음에 제 무게는 142.4g이 나옵니다. 크기도 아주 작지만은 않고 꽤 실체감 있는 느낌의 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그폭은 시계줄 교체에 친화적인 20mm이고 브레이슬릿의 너비는 20mm에서 16mm로 속도감 있게 좁아지게 만들었습니다. 쉽게 교체가 가능한 퀵 릴리즈 기본 브레이슬릿에 더해서 갈색이나 검은색의 보너스 레이싱 가죽 스트랩을 하나 더 고를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316L 스틸 케이스 정면에는 브러쉬를 하고 측면에는 폴리쉬를 했습니다. 피니쉬는 단순한 대신 실수가 없고요. 머시름 모양의 푸셔 2개에다 크라운 가드에 둘러져 있는 스크루다운 크라운을 매칭시켜줬습니다. 용도 정면에는 스코보 안데르센의 로고도 그려놨고요. 100m 방수니까 물에 들어가는 건 가능하지만 물속에서 크로노그래프를 조작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자리가 솟아오른 박스형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내부에는 무반사 처리가 되어 있긴 한데 무반사 처리의 품질이 썩 좋지는 않은 건지 약간 빛이 어른거리는 느낌이 있긴 합니다. 6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싱어 다이얼과 비슷한 느낌의 금속 아플리케 인덱스를 활용을 했고요. 서브 다이얼은 다이얼의 다른 부분에 비해 약간 높이가 낮은 데다가 동심원 패턴까지 적용해서 입체감을 부여했습니다.
흰색의 시분침을 활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블랙 다이얼에서 더 대비가 좋기 때문에 가독성을 중시하는 분들께 블랙 다이얼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화이트 다이얼이 더 귀여운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날짜창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1단계의 고스트 포지션이 있고요. 2단계에서 분침을 이동시켜서 시간을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크로노그래프의 초침이 틀어질 경우 2단계에서 푸셔를 이용해서 정렬을 다시 맞추실 수도 있습니다. 6S20 쿼츠 무브먼트는 한 달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20초 정도의 배터리 기대 수명이 4년 정도가 되고요. 20분의 1초까지 섬세한 크로노그래프 측정이 가능합니다. 야광은 스코브 안데르센의 시계들이 늘 아쉬움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분침에 분명히 조금은 들어가 있습니다. 스크루인 케이스백이 결합되어 있는 뒷면은 깨끗하게 폴리시가 되어 있고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를 연상시키는 결승 라인 장식이 들어간 것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브레이슬릿의 클래스프가 정말 많이 개선되는데요. 든든한 밀드 클래스프도 밀드 클래스프지만 클래스프 바깥쪽의 덮개 부분의 실체감과 퀄리티도 좋아졌습니다. 다만 케이스와 연결되는 부분인 엔드링크의 모양이 여전히 평면에 줄을 그은 듯한 형태를 하고 있는 건 아쉽다고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길이 조정도 푸시핀으로 여전히 하셔야 하고요. 그러나 50만 원 이하 가격대에서 만날 수 있는 시계의 브레이슬릿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주 좋다고 하겠습니다. 보너스로 증정되는 레이싱 스트랩은 바느질이나 광택, 촉감 같은 것은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브레이슬릿처럼 끝부분의 너비가 좀 더 많이 좁아졌으면 한다는 것 정도입니다. 버클도 좀 더 레이싱 시계다운 디테일이 있었으면 하는데 이건 보너스 스트랩에게 지나치게 바라는 것이겠죠. 1960 레이싱 크로노그래프는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마이크로 브랜드 크로노그래프 중에 100m 방수가 되는 드문 시계라는 점, 40mm라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사이즈라는 점, 무난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번에도 성공을 예감하게 하는 시계입니다. 항상 경쟁자들보다 한 발짝 나은 위치 선정과 상대적인 장점을 잘 어필하는 스코브 안데르센의 좋은 기획력을 보여주는 시계입니다. 이번 기획에서 하나 아쉽다면 선주문 상품으로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긴감이 있다는 것 정도일 것 같습니다. 퀄리티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게 고무적인데 앞으로 사파이어 크리스탈의 무반사 처리나 야광 정도만 개선이 되면 어지간한 명가들과 견줘도 밀리지 않은 시계를 만드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이나 시계 채널, 저는 노생활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